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 E의 한 파트인 데이터베이스 용어 전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객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entity가 나옵니다. 정보를 표현하는 단위, 실체의 의미다 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자동차, 컴퓨터와 같이 하나의 레코드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객체와 항상 유사하게 동일어로 쓰고 있기도 합니다만 엄격하게는 분리가 됩니다. 객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사물을 표현하는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표현하는 단위를 객체라고 표현했다면 사물을 표현하는 단위는요, 이 객체라고 하는 용어로서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요, 객체 테이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뒤에 PPT를 통해서 좀 구분을 해볼게요. 세 번째, 이제 속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속성, 객체, 즉 이 사물의 본질적 고유 성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객체를 기술하는 특성으로도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객체, 객체를 같이 표현한다고 했을 때에 속성은 이러한 본질적인 어떤 성질을 뜻한다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용어로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인스턴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자, 실제로 메모리에 할당된 객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 등급에 속하는 객체라고도 되어 있죠. 그래서 인스턴스 하면은 실제로 메모리에 이 할당된 객체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는 객체의 그 속성을 정의하는 수단을 이제 클래스라고 분류를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좀 혼란스러울 텐데요. 뒤에 예시를 통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체 정의를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relation이 나옵니다. 관계라고 되어 있죠. 일련의 정형화된 테이블로 구성된 데이터 항목들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의 최소 단위인 비트부터 비트, 바이트, 그 다음에 테이블, 레코드, 그 다음에 파일, 끝으로 db라고 표현했었죠.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자주 언급이 된 스키마라고 하는 용어죠. 스키마. 데이터의 정의, 구조화된 지식이다 라고 되어 있죠. 쿼리를 통해서 우리가 스키마의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다룰 때에 늘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방법 또는 명령어들의 집합을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것을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알고리즘에 근거해서 풀어나갈 것인가, 인공지능이 어떠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되었습니다만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약자로서 OOP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이 객체 위에서 언급된 사물을 표현하는 단위인 객체죠.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자동차 전체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동차 차체라고 표현하는 셰시가 있죠. 틀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엔진에서 동력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동력을 전달해 주는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예, 미션이 이 축을 통해서 결국은 바퀴로 동력을 전달함으로써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구조. 이 개별 모두 하나의 객체 또는 개체 단위로 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그 객체 지향이라고 할 때는 과거의 프로그램들을 떠올려 보시면 이 객체 지향이 아니고요. 전체 프로그램 안에 모든 코딩 데이터와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함께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프로그램 안에 데이터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뭐 데이터를 안에 수정을 하면은요 전체 프로그램을 다시 런해 줘야 실현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 속도 면에서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객체 단위로 따로따로 관리해 가지고요 전체가 하나의 프로그램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이제 진화된 프로그래밍으로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도하지 않은 다른 자료의 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근에 이제 그 개발되고 있는 언어들은 대부분 다 이 OP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의 예시로서요. 이 학생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언급된 DB 용어들을 한번 구분을 해 볼게요. 자, 이러한 테이블이 있다고 합시다. 즉 학번, 이름, 학과,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죠. 엑셀 데이터로서 또는 액세스 데이터로서 이러한 DB가 완성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학생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먼저 속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속성은 사물의 본질적 성질이라고 했죠. 즉 개체를 기술하는 특성이었습니다. 어떤 특성입니까? 학번, 이름, 학과, 성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성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학번, 이름, 학과, 성적이라고 하는 속성 4개로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라고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개체가 나옵니다. 개체는 여기서 한 개예요. 뭐예요? 학생이죠.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앞에 언급된 4개의 속성으로 구분되어 있죠. 학번, 이름, 학과, 성적이라고 하는 4개의 속성과 1개의 개체, 즉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DB에서 쓰는 용어는 조금 더 틀려요. 바로 필드 또는 아이템이라고 표현하고요. 칼럼, 즉 열이죠. 행과 열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행은 가로죠. 열은요 세로를 의미합니다. 즉 학번, 이름, 학과, 성적이라고 하는 필드 또는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레코드, 즉 비트가 모여서 이렇게 이제 레코드를 이루죠. 이러한 레코드는 가로의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레코드 1, 레코드 2, 레코드 3는 1701, 홍길동, 경영학과 A 플러스라고 하는 데이터들의 집합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속성과 레코드를 서로 구분해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엔티티 타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것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DB 용어로서 이제 우리가 투플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행이죠, 그죠? 행. 행의 개념으로서 필드의 개념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서 레코드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스턴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죠. 실제로 메모리에 할당된 어떤 그 개체, 즉 동일 등급에 속하는 객체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표현했죠. 인스턴스로서 구분이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큰 개념으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개체와 어떤 관계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서 물리적인 저장 방법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죠.
이 전체는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로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테이블이 있겠죠. 즉 교수 테이블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교수 테이블이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교수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 학생과 교수 간의 관계, 즉 뭡니까?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교수가 학생을 지도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어떤 그 구조적인 스키마 작성 방법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즉 무결성이었죠, 그죠? 인테그리티에 의해서 무결성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제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DBMS라고 했었죠. 이처럼 우리가 DB와 관련된 여러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서로 구분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